안녕하세요. 대학생 리아는 임신 소식을 알리려던 날 남자친구 혜준의 배신을 경험합니다. 혼자 아이를 낳아 7회를 버텨낸 리안. 그러나 운명은 키즈카페에서 다시 만남을 선택합니다. 혜준의 아내 채훈 앞에서 드러난 숨겨진 진실. 7회를 기다렸던 복수의 순간이 시작됩니다. 봄날 오후 2시 10분. 강남 대학교 캠퍼스. 리아는 화장실에서 나온 지 50분이 지나가고 있었다. 손에 들린 봉투 속에는 2줄짜리 음성 임신 판정기가 들어 있었다. 빨간 2줄.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24살. 대학교 3학년. 임신했다. 리안의 손이 떨렸다. 기쁨이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그런데도 리안은 웃음을 지었다. 이상한 웃음. 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 같은 웃음. 혜준에게 말해야 했다. 오늘 저녁. 그들이 자주 가던 카페에서. 혜준은 그것을 기뻐할 것이었다. 리아는 그것을 믿었다. 아직까지는. 리아는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다. 잔떨림이 계속됐다. 손도, 발도, 심장도. 수건을 몸에 감고 거울을 봤다. 뱃속에는 생명이 있었다. 혜준과 자신의 생명. 리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처음 그런 감정을 느껴봤다. 모성. 아직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이를 향한 모성. 오후 6시. 캠퍼스 근처 카페. 오래된 벽돌 건물. 창문을 통해 노을이 들어왔다. 리아는 혜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 들린 커피는 식어 있었다. 마시지 않은 것. 마실 수 없었던 것.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혜준의 이름이 뜨지 않았다. 대신 문자였다. 리안 친구 은지의 문자. 리안, 정말 미안해. 근데 너 알아야 할 것 같아. 혜준이 채훈이랑 호텔 들어가는 거 봤어. 어제, 그저께도. 리안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떨어질 뻔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착각일 거다. 은지가 잘못 본 거다. 혜준은 오늘 바쁘다고 했다. 선배들과 회식이 있다고 했다. 호텔이 아니라. 혜준은 가지 않을 거다. 리아는 그 문자를 지웠다. 보이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라고 믿으면서. 오후 6시 40분. 혜준이 나타났다. 반팔에 청바지. 늘 입던 옷. 리아는 그를 봤을 때 모든 것을 알았다. 그의 표정. 그의 눈빛. 그리고 그의 목에 있는 빨간 자국. 키스 자국. 리안의 옆에는 없던 자국. 안녕, 리안. 혜준이 앉으면서 말했다. 목소리는 평범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리안은 입을 열 수 없었다. 원래 할 말이 있었는데. 봉투가 있었는데. 아이가 있었는데. 모든 것이 날아갔다. 말이 불가능했다. 대신 리안은 혜준의 목을 봤다. 목에 뭐 있어? 리안이 물었다. 차갑게. 처음 그런 톤으로 혜준에게 말했다. 혜준은 목을 만졌다. 어색한 동작. 죄책감. 그리고 곧 포기. 리안, 우리 헤어질까? 혜준이 말했다. 단도직입적이었다. 설명도 없었다. 미안도 없었다. 단지 헤어질까? 그것이 전부였다. 누구랑? 리안이 물었다. 원래 답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혜준의 입에서 직접 들어야 했다. 채훈이. 널 만나기 전부터 사귀던 사람이야. 혜준이 말했다. 그 말에 리안의 세계가 붕괴했다. 만나기 전부터. 그렇다면 자신과 사귀면서도 계속 만났다는 뜻이었다. 1년 반을. 자신을 속이면서. 손을 잡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해해 줄 수 있어? 혜준이 말했다. 나는 채훈이가 더 좋아. 처음부터. 그 말이 리안에게 마지막이었다. 리안은 일어났다. 가방을 들었다.
봉투는 들지 않았다. 임신 판정기는 카페 바닥에 떨어졌다. 누군가 나중에 주워갔을 것이었다. 리아는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다. 혜준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척했다. 호출하는 목소리도. 기숙사로 돌아온 리아는 모든 것을 치웠다. 혜준과의 사진, 편지, 선물, 모든 것. 그리고 그 밤 리아는 학교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아이를 혼자 낳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혜준과 채훈을 보지 않으면서 자신이 임신한 것을 누구도 모르게 그저 혼자, 혼자, 혼자. 7회는 길었다. 정말로 길었다. 24살에서 31살로. 대학교 휴학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작은 원룸에서 딸 서도아와 함께. 리아는 모든 것을 혼자 했다. 진통, 출산, 밤샘 육아, 직장일. 리안의 손은 항상 바빴다. 도아의 기저귀를 채우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혀주고, 밤에는 운송회사에서 밤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했다. 도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시간이 리안의 유일한 자유였다. 하지만 그것도 서러웠다. 왜냐하면 그 자유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도아를 위해, 도아의 밥을 위해, 도아의 옷을 위해. 리아는 때때로 거울을 봤다. 그 거울에는 더 이상 24살 여대생이 아니라 31살에 지친 엄마가 있었다. 주름, 처진 눈, 흰머리. 그 모든 것이 시간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리아는 후회하지 않았다. 도아 때문에. 도아의 손을 잡을 때, 도아가 엄마라고 부를 때, 도아가 웃을 때, 그때만으로 모든 게 가치 있었다. 7회 동안 리아는 혜준을 만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SNS도 삭제했다. 공통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다. 그들의 삶이 보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행복, 결혼, 아이, 모든 것. 리아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 대신 도아의 삶에 집중했다. 도아는 건강했다. 밝았다. 엄마가 있었으니까. 도아는 아빠가 누군지 묻지 않았다. 아직은. 리아는 그 질문이 올 때까지의 시간을 벌고 싶었다. 아무튼 평화로운 7회였다. 그런데 그 평화를 깨트린 것은 장난감이었다. 토요일 오후 3시. 키즈카페. 도아가 가지고 싶던 곳. 리안과 도아는 그곳에 들어갔다. 미끄럼틀, 물풀, 미니 건설 장난감. 도아가 즐거워했다. 리아는 벤치에 앉아 도아를 지켜봤다. 다른 엄마들처럼 휴대전화를 보지 않았다. 도아만 봤다. 도아의 움직임, 도아의 웃음, 도아의 모든 것. 그 순간이었다. 누군가 벤치에 앉는 소리. 리안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세상이 멎었다. 혜준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채훈이 있었다. 그리고 혜준의 무릎에는 한 명의 아이가 앉아 있었다. 7살쯤. 도아보다 작은 아이. 혜준의 아이였을 것이었다. 그들의 아이였을 것이었다. 리안의 심장이 멈췄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시간이 역행했다. 7회가 순간에 무너졌다. 혜준은 리안을 보지 못했다. 채훈이 보았다. 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하지만 리안은 움직이지 않았다. 도아를 봤다. 도아는 여전히 즐겁게 놀고 있었다.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리안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 천천히, 깊게. 그리고 도아를 봤을 때 알았다. 도아의 얼굴, 도아의 코, 도아의 눈빛. 모두 혜준이었다. 리아는 지금까지 그것을 모르려고 했던 것 같았다. 엄마인 자신이 아니라 아빠인 혜준을 닮은 아이. 그 아이가 매일 리안을 봤다. 매일 엄마라고 불렀다. 매일 함께 자고 함께 깼다.
리아는 그 사실을 견딜 수 있었다. 왜냐하면 도아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혜준이 있었다. 그리고 채훈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도 있었다. 리안의 아이도 있었다. 같은 공간에, 같은 카페에, 같은 시간에. 혜준은 도아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혜준의 눈빛은 변했다. 아이를 놀러온 혜준의 시선이 천천히 리안 쪽으로 옮겨왔다. 리안이 지나친 것을 알았을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혜준은 리안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리안은 몸을 숙였다. 도아 쪽으로. 마치 신발끈을 묶는 척. 채훈의 시선을 피하면서. 하지만 그것도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채훈의 얼굴, 채훈의 표정, 채훈의 공포. 모두 리안이 지나간 것을 알고 있다는 신호였다. 리안은 도아의 손을 잡았다. 차분하게.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도아, 우리 나가자. 리안이 말했다. 아직 더 놀고 싶은데? 도아가 투정했다. 안 돼. 우리 집에 가서 놀자. 리안이 말했다. 하지만 도아는 저항했다. 아이의 저항. 엄마가 명령할 때까지 계속되는 저항. 그 순간 리안은 혜준을 느꼈다. 혜준의 시선. 혜준이 누군가를 보려고 했던 시선. 혜준이 고개를 들었다. 천천히. 마치 무언가가 끌려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봤다. 리안과 도아를. 혜준의 눈빛이 변했다. 하나의 선이 되었다. 인식하는 선. 깨닫는 선. 그리고 의심하는 선. 혜준은 도아의 얼굴을 봤다. 도아의 코. 도아의 입. 도아의 눈빛. 마치 자신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리아는 그 시선을 느꼈다. 그리고 즉시 도아를 데리고 나가야 했다.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다. 엘리베이터는 너무 느렸다. 도아가 엄마를 따라왔다. 엄마의 긴장을 감지해서. 아이들은 엄마의 감정을 본다. 목소리로, 손의 온도로, 숨의 박자로. 도아는 알았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도아가 따라왔다. 문제없이. 엄마를 믿고. 지하 주차장까지. 리아는 도아를 카시트에 앉혔다. 서툰 손으로. 안전벨트를 매렸다. 서툰 손으로.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다. 엔진을 켰다. 시동음이 울렸다. 그 순간 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계단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하지만 리아는 이미 차를 움직였다.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거리로. 그리고 뒤를 보지 않았다. 거울에는 혜준의 모습이 작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리아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앞만 봤다. 계속 앞만. 집에 도착했을 때 도아가 물었다. 엄마, 왜 갑자기 가? 리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직은. 도아를 안겼다. 도아를 가슴에 안겼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하지만 그 다짐도 이미 늦었을지도 몰랐다. 그 밤 리안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하지만 리안은 알았다. 누군가였다. 정확히 누군가였다. 받지 않았다. 그 번호는 계속 울렸다. 번갈아가며. 전화와 문자. 전화와 문자. 휴대전화는 떨렸다. 리안의 손도 떨렸다. 새벽 2시. 리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도아는 자고 있었다. 엄마 옆에서. 도아의 호흡이 리안의 호흡을 진정시켰다. 새벽 3시 15분. 리안의 휴대전화에 카톡이 들어왔다. 비로소 다른 번호에서. 가족 여행을 보낼 때 쓰는 그룹 톡방. 아, 그렇다. 리안은 대학교 친구 은지와 아직 연락 중이었다. 은지의 카톡이었다. 사진 첨부. 리안이 카톡을 열었다. 그 사진은 키즈카페 CCTV 화면이었다. 리안과 도아.
혜준과 채운, 그리고 그들의 아이, 모두가 한 프레임 안에 있었다. 은지의 말. 리안, 나 우연히 키즈카페 알바 친구한테서 이 화면 봤어. 너 괜찮아? 정말 큰일인 것 같은데. 리안은 휴대전화를 내렸다. 손가락이 불가능했다. 답장을 쓸 수 없었다. 대신 화면을 껐다. 새벽 4시. 도아가 깼다. 엄마, 물. 리안이 물을 떠다 주었다. 도아가 마셨다. 그리고 다시 잤다.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그 아침 리안의 휴대전화는 울리기를 멈췄다. 대신 침묵이 들었다. 가장 무서운 침묵. 계획되는 침묵. 리안은 알았다. 혜준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채훈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리안에게 악할 것이라는 것을. 오후 5시. 리안의 직장 편의점. 리안이 계산대에 서 있을 때였다. 손님이 들어왔다. 여자였다. 30 중반. 비싼 옷, 비싼 구두, 그리고 비싼 표정. 채훈이었다. 리아는 일단 무시했다. 고객 응대를 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채훈은 일반 고객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카운터에 기대는 동작. 리안을 바라보는 눈빛.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보는 눈빛. 혹시 너 리안? 채훈이 물었다. 네. 리안이 대답했다. 이미 들킨 상황이었다. 무시해봐야 소용없었다. 혜준이 말해. 넌 내가 몰랐던 과거라고. 그래서 나왔어. 확인하려고. 채훈이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눈빛은 타오르고 있었다.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 리아는 입을 다물었다. 대답이 뭐냐고. 아이가 누구 아비냐고. 채훈이 목소리를 높였다. 편의점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다. 리아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이미 아는 것 같은데요. 그래, 알아. 혜준이 너한테서 도망쳤구나. 우린 그런 거 인정 안 할 생각이야. 혜준이는 우리 아이의 아빠일 뿐. 너하고는 관계없어. 근데 저 아이. 채훈이 리안의 얼굴을 정조준했다. 저 아이가 혜준이 아이라면 넌 앞으로 그 아이 접근을 포기해야 해. 우린 최고의 변호사가 있거든. 넌 절대 그 아이 이름을 입에도 올릴 수 없게 만들 거야. 채훈이 말했다. 그 말이 리안의 심장을 관통했다. 도아. 리안의 도아. 리안의 7회. 모두가 사라진다는 뜻이었다. 리안이 입을 열었다. 저는 변호사보다 나은 게 있어요. 뭔데? 진실. 키즈카페에서의 만남이 있은 지 정확히 5일. 혜준이 리안을 불렀다. 어딘가 떨리는 목소리로. 카페. 7회 전과 같은 자리. 그 벽돌 건물 카페. 리안은 5분 늦게 도착했다. 의도적으로. 혜준이 이미 앉아 있었다. 얼굴은 여위어 있었다.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리안이 앉았다. 말하지 않고. 그냥 앉았다. 침묵. 그 침묵이 7회를 대변했다. 리안 나. 도아가 우리 아이가 맞아? 혜준이 물었다. 대답 대신 리안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도아의 사진들. 도아가 막 태어났을 때. 도아가 첫걸음마 했을 때. 도아가 첫 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도아가 학교를 입학했을 때. 모든 사진. 모든 순간. 혜준이 사진을 봤다. 한 장씩. 비틀거리는 손으로.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서 멈췄다. 도아가 엄마 리안에게 키스하는 사진. 엄마의 뺨에 입을 대는 도아. 그 순수한 순간. 나 혼자 나왔어요. 리안이 말했다. 첫말이었다. 7회를 혼자. 밤샘 일을 하면서. 도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어요.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아빠가 왜 없는지 모르고. 엄마가 있으니 된다고 생각하면서.
리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너무 오래 견뎠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난주 키즈 카페에서 널 봤어요. 너랑 채훈이를 봤어요. 그리고 너희 아이도 봤어요. 도아는 그걸 봤나? 아빠를 봤나? 아니죠. 도아는 그냥 놀기만 했어요. 엄마가 다 정해줬으니까. 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도아를. 혜준이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은 미안이 아니에요. 리안이 말했다. 지금은 선택할 차례예요. 이 자리에서 넌 선택해야 돼. 채훈이나 도아나. 혜준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달랐다. 처음 시간이 맞춰지는 눈빛. 우리 다시. 우리 아이를 함께. 혜준이 말했다. 그 순간 리아는 웃음을 지었다. 절망의 웃음. 5년의 웃음. 그 말을 해줄 타이밍은 지났어요. 7회 전이었어요. 그때 넌 헤어질까라고만 했어. 아무 설명도 없이. 아무 미안도 없이. 리안이 일어섰다. 지금 넌 내 앞에서 완전히 끝났어. 도아의 아빠로서. 그리고 나의 남자로서. 둘 다. 리안이 카페를 나가려 했을 때 혜준이 손을 잡았다. 제발 리안. 한 번만 더. 한 번만 기회를. 리안은 손을 빼냈다. 부드럽게. 하지만 명확하게. 넌 기회를 다 썼어. 5년을. 지금 넌 그 기회 속에서 다른 여자를 택했어. 그럼 끝이야. 그렇게 리아는 카페를 나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혜준의 울음소리도 듣지 않으며. 그저 앞으로만. 정확히 3일 뒤. 토요일 오후. 키즈 카페. 리아는 도아를 데리고 왔다. 평소처럼. 평범하게.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무엇이든. 그 순간 혜준과 채훈이 들어왔다. 아이도 함께. 혜준의 눈빛은 이미 결정했다는 것을 말했다. 리안을 봐야 한다는 결정. 도아를 봐야 한다는 결정. 채훈의 얼굴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말했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것을. 혜준이 리안에게 다가갔다. 우리 얘기해야 할 것 같아. 혜준이 말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엄마들이 보는 앞에서. 뭘요? 리안이 말했다. 아무것도 아닌 척. 도아는 내 딸이고 나는 법적으로. 친자 확인을 할 거야. 혜준이 말했다. 그 말이 나가는 순간 모든 부모가 쳐다봤다. 슬문 드라마는 어디에나 있으니까. 그리고 난 도아를 돌봐야 해. 넌 경제적으로 도아를. 그 순간 채훈이 나타났다. 그리고 혜준의 목에 손을 얹었다. 아니 할퀴었다. 빨간 자국이 생겼다. 씩씩씩. 세 줄. 너 뭐 하는 거야? 채훈이 소리쳤다. 목이 쉰 목소리.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정을 버려. 키즈 카페는 정막이 되었다. 모든 아이들이 멈춰섰다. 어른들의 싸움을 보면서. 리아는 도아를 안겼다. 도아가 떨리고 있었다. 엄마가 떨리는 것을 느껴서. 우리 가정? 당신은 지금 우리 가정에 대해 말할 건가요? 혜준이 말했다. 채훈을 밀쳤다. 가볍게. 하지만 채훈은 넘어갔다. 드라마 같은 넘어짐. 다른 부모들이 비명을 질렀다. 라이브 드라마. 현장의 드라마. 카테고리가 다른 스토리. 리아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봤다. 도아를 안긴 채로. 그 순간 리아는 입을 열었다. 모두가 듣도록. 명확하게. 7회 전에 당신들은 저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과거 때문에 싸우네요. 멋있으시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모든 시선이 리안에게 쏠렸다. 이 아이. 도아는 당신들의 싸움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아는 이미 당신들 없이 7회를 살아냈거든요. 리안이 도아를 안고 일어섰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도아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단지 엄마를 믿었을 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나갈 거예요. 당신들 없이. 리안이 돌아섰다. 사람들을 해치면서 키즈카페의 입구로. 뒤에서 혜준이 소리쳤다. 리안, 내 딸을 데려가. 리안은 멈췄다. 돌아봤다. 혜준의 얼굴을 봤다. 그리고 말했다. 넌 딸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7회 동안. 그럼 지금부터도 모르는 게 맞아요. 친자 검사는 정확했다. 결과는 도출되었다. 도아는 혜준의 아이 99.9% 일치. 법적 확정. 모든 의심은 사라졌다. 대신 모든 갈등은 커졌다. 혜준은 양육권을 원했다. 아이를 원했다. 그 아이가 자신의 피를 나눴으니까. 하지만 리아는 거절했다. 도아는 제 아이예요. 당신의 양육권 대상이 아니에요. 법정에서, 리안의 변호사 앞에서, 법관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 당신은 5년 동안 그 아이가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이가 필요했을 때는 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법이 당신의 아이라고 말해줬다고 해서 나타나요? 그건 양육이 아니에요. 그건 소유권입니다. 리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말이 사실이었으니까. 결과는 리안의 승리였다. 하지만 그것도 승리라고 할 수 없었다. 이미 도아는 알고 있었으니까. 아빠가 있다는 것. 아빠가 자신을 원했다는 것. 아빠가 왜 오지 않는지. 그 모든 것을. 한편 혜준과 채운의 결혼은 완전히 무너졌다. 채운은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혼 소송. 그리고 위자료. 많은 위자료. 그리고 친권. 그들의 아이를 데리고 혜준은 혼자 남겨졌다. 양육비를 내면서. 아이를 만나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잃으면서. 그것이 7회의 끝이었다. 마지막 순간. 키즈카페에서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꿨다. 하나의 만남. 모든 것의 붕괴. 혜준이 리안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다. 리안, 미안해. 그 말뿐이었다. 미안. 7회 뒤에 미안. 너무 늦은 미안. 리안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도아를 안겼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이제 진짜 시작하자. 3개월 뒤.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동네. 새로운 살. 리아는 이직했다. 더 나은 회사. 더 나은 급여. 더 나은 미래. 도아도 새로운 학교를 들어갔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환경. 그리고 도아는 묻지 않았다. 아빠 대신 선생님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줬다. 엄마가 어깨를 쳐주는 것으로 충분했다. 리아는 거울을 봤다. 31살. 하지만 더 이상 지쳐 보이지 않았다. 눈빛이 달랐다. 아이를 위한 눈빛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눈빛. 자신의 삶을 위한 눈빛. 그것이 자유였다. 법정에서도 얻지 못한 자유. 오직 시간이 주는 자유. 토요일 오후 5시. 햇빛이 노을로 변하는 시간. 리안과 도아는 공원에 앉아 있었다. 도아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리안은 그 장면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아닌 순간. 하지만 가장 소중한 순간. 도아가 리안을 봤다. 엄마, 행복해? 아이의 질문. 단순한 질문. 하지만 깊은 질문. 행복해. 넌? 리안이 물었다. 나도. 엄마가 행복하면 난 행복해. 도아가 대답했다. 아이의 대답. 단순한 대답. 하지만 모든 것을 담은 대답. 리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도아를 안겼다. 단단하게. 영원히 놓지 않을 것처럼. 햇빛이 둘을 감싸았다. 엄마와 딸. 혼자가 아닌. 함께인 그들의 시간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픽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사연 연구소장